차체가 떠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막 이렇게 떨어가지고 자, 소프트 크루징. 네, 브레이크를 밟고 일단 시동을 걸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8기통. 자, 일단 GLS 580을 타고 퇴근하는 길에 이제 영상을 켰는데요. 야, 이게 원래 순서대로 하면 GLS 제가 이제 출고기를 올렸고 그 다음에 원래 나갈 방송이 X7과의 비교를 하는 야간 주행 영상, 그게 먼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한 2000km 정도 길들이기가 끝나면 본 리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영상 올라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 한 번에 그냥 계획이 망가지는 바람에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뒤죽박죽이 됐는데, 일단 그 GLS 580 제게 이제 작년 11월에 출고를 했고 8월 말에 생산한 차량이었고, 오늘 이제 GLS 20년식 400D를 뜯어서 보니까 똑같이 8월 말에 생산된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좁다는 거 그거 방송 나갔었죠. 이렇게 앉아야 돼. 이게 이렇게 기울어서 앉든지. 어쨌든 GLS 400D도 8월 말에 이제 그 차가 만들어졌는데, 뜯어서 여기저기를 막 체크해 보니까 제 차량이랑 좀 조립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 차량보다 조립 마감이 조금 더 좋은 상태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립 마감이 오늘 만나본 GLS 400D랑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GLS 400D와 580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라, GLS 400D가 이제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고 GLS 580도 이제 20년식 물량 끝나면 바로 21년식 물량이 나오는데요. 지금 출고받는 GLS 400D 같은 경우에는 8월 생산분인 20년식입니다. 그리고 21년식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개월 정도 만들고 3개월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건데, GLS 400D를 출고하시건 580을 출고를 하시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리뷰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그 서비스 센터와 제 차량이 좀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우선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비스 센터에서 차를 찾아왔죠. 찾아오고 나서 제가 여기저기를 막 살펴보니까 이 조립 마감 상태라던가 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부품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조립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8월 달에 생산된 차량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조립해온 상태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았고요. 있어야 할 핀이 제 위치에 없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소리가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나는 건데, 그런 부분 포함해가지고 GLS 400D 580 받으실 때 주의할 점은 바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자, GLS 580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휠이 기본이면서 타이어 편평비가 이제 40이라고 쳤을 때, GLS 400D는 21인치에서 편평비가 이제 40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GLS 580이 400D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400D보다는 580이 더 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신차를 출고받고 시내 주행만 하다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딱 올라갔다 쳤을 때,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시속이 이제 80km, 100km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혹은 그 이상 뭐 120, 130 이렇게 달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차체가 떠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상태에서 이 뒷좌석 암레스트, 이 뒤에를 불을 켜야겠구나. 이 뒷좌석 암레스트를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여기가 막 이렇게 떨어가지고, 제가 지진계를 한번 딱 갖다 놨거든요. 그냥 일반 스마트폰의 지진계 어플. 그랬더니만 6이 넘더라고요. 지금 속도 지금 조금 더 올려볼게요. 반자율 주행으로 올려볼게요.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속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자율 주행 중이고 엄청나게 뜹니다. 지금 너무 속도네.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 보일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물병으로 표현이 되려나? 보이시나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떨어요. 엄청나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떨어요. 엄청나게. 이게 보여야 되는데 물 흔들리는 거 요런 거 요거를 참 딱 보여야 되는데 이 물 흔들릴 정도로 2열 암레스트가 이 속도를 더 올려 볼게요. 이 영상에 나올 거라고 믿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떱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이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게 신차를 출고하기 전에 국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뭐 한국에서 생산했으니까 바로 이제 고객이 인도를 받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생산하고 나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거의 한 2달에서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GLS 400D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20년 11월에 출고를 했어야 되는데 2달 늦은 2021년 1월에 출고가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2.6톤 이렇게 무거운 차량에 4바퀴 타이어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한 자세로 오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굴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가 이렇게 엄청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휠 밸런스가 안 맞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제가 2019년도에 S클래스랑 AMG GT 4도어를 출고할 때도 신차를 받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막 차가 막 엄청 떨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GLS 같은 경우에는 훨씬 심합니다. 여기를 딱 잡고 있으면 야, 이거 뒷좌석에 탄 사람 무조건 멀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떨었고요. 그런 떨림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잡소리가 더 심하게 들려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GLS 400D, GLS 580, 그리고 앞으로 나올 GLS 마이바흐, 그리고 GLE 450, GLE 300D 이런 차량들을 봤을 때 판매사원 분에게 이 차량이 언제 생산된 차량이고 언제 입항된 차량이냐, 요거를 한번 질문을 하셔가지고 생산하고 나서 3개월이 넘어간 차량, 뭐 6개월, 7개월 된 차량이면서 굉장히 무거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떠는 증상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게 떨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 저음으로 막 우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멀미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자, 배기음 3000rpm 이렇게 약간 중고음역대의 배기음이 들리면서도 그 떠는 소리 때문에 뻑뻑뻑뻑뻑뻑뻑 이런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뒷좌석에서 더 심해지니까 휠 밸런스가 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놓으면 이 증상이 더욱 심해지거든요.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그냥 눈으로도 보이는 정도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 떨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진동이 심하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온 상태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기보다는 주행거리가 한 2000에서 3000km 정도, 이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를 길들이는 그 타이밍이 되면 타이어도 어느 정도 길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RPM 좀 터널이니까 조금 올려서 이렇게 하면 도로와 도로의 경계점에서 두둥두둥 하면서 그 떠는 보보보보보 그런 소리가 나니까, 제가 S클래스가 되게 심했거든요. 진짜 막 귀가 먹먹할 정도로 막 퍽퍽퍽퍽 막 헬리콥터 소리가 났는데, 그 헬리콥터 소리 어느 소리냐면 이렇게 한쪽 창문만 이거 오 이런 소리가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께서 출고하시는 GLE, GLS, GLE 쿠페 이런 차량들이 오늘 제가 퇴근하는 길처럼 야간에 나 혼자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무조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이 너무 심하더라, 여기 손을 갖다 대니까 무슨 마사지 시트보다 더 떨더라,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그때 이제 점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냥 직진을 해야겠네. 원래 좌회전인데. 자, 이 소리 들으셨죠? 안 잡혔어요. 잡소리가 안 잡혔습니다.
이거 계속 들리잖아요 지금. 깡깡깡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만났던 GLS 400D는 잡소리가 날만한 부위를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전혀 이상 증상이 없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상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PDI 작업이라고 하죠. 스타뷰 블랙박스를 작업을 하잖아요. 앞뒤 블랙박스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쪽 B필러, 이게 B필러예요. 그리고 여기 C필러, C필러에서 D필러 넘어가는 쪽 천장에서 배선이 들어가서 그게 트렁크로 나와서 뒤에 후방 블랙박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80%고요. 나머지 20%는 구조적인 결함일 경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첫 주행이에요. 차를 찾고 나서 첫 주행인데 그냥 여기서 40km 고속도로 돌고 와서 40km로 탔는데도 막 바바바박 장난이 아닌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천장 다 내리고 잡소리가 안 잡혔다는 거 계속 나. 요런 정도 충격에도. 그리고 제가 진짜 뭐 예민하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1년 8개월 된 X7 제가 요새 또 며칠 타고 다녔는데 일체 안 납니다. 일체. 더 심하게 운전을 하고 그 차가 더 딱딱해요. 승차감은 얘가 더 좋거든요. 쿠션이. 근데 그냥 나요. 네. 여기서도 나잖아. 계속 나잖아. 네. 지금도 나잖아요. 미쳤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서비스 센터에 기록이 남겨져 있고, 이 내용이 유튜브에 기록이 남아져 있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가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차량에서 똑같은 증상이 또 발생됐습니다.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 요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나머지 또 세부적인 내용, 이게 제가 여태까지 수입차를 42대인가 43대를 샀는데 조금 그래요. 어쨌든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